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맥스웰의 법칙 중에서 네 번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그거에 관계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성체의 종류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학을 배웠을 때 역학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기본 법칙으로다가 설명이 됐었죠.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힘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F는 ma라는 걸로다가 했고요. 세 번째는 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작용, 반작용, 죄송합니다. 반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죠? 뉴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긴 시간 동안 전자기학을 배웠는데요. 전자기학은 몇 가지의 법칙으로다가 정리가 될 수 있다? 네 가지 법칙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세 번째는 암페어의 법칙, 네 번째는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맥스웰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해서 맥스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암페어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뭐냐면, 어떤 전하가 있다고 하면 이 전하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면을 갖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면을 무슨 면이라고 했어요? 가우스 면이라고 하죠. 그럴 때 요 전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다가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이 전하에 의해서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기장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전기력선을 갖다가 전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전기선속이 됩니다. 여기 전기선속을 어떻게 구한다? 이 안에 있는 전기장에다가 가우스면을 갖다가 곱한 면을 갖다 해서 이렇게 면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선속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전기선속의 양이 뭐하고 비례한다? 뭐하고? 이 안에 있는 R자 전하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다가 이퀄로 만들면 E 도트 DA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을 갖다 전하에 대해서 면을 둘러싼 가우스면을 갖다 생각하면 그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구할 수 있다. 그 전기선속은 어떻게 구한다? 전기장의 면적분을 갖다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나온 구할 수 있는 전기선속은 뭐에 비례한다? 그 안에 있는 R자 전하에 비례한다라는 게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역시 똑같이 자기선속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자기선속은 자기장에다가 어떤 면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아가 뭐 자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임의의 면, 가우스면을 해주면 뭐 자기장은 자기력선은 어떻게 되죠? 자기력선은 자기장을 갖다가 이어준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장은 임의의 지점에 나침반을 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한 자기선속은 전기선속하고 다르게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력선이 나가는 게 있으면 요 나간 개수들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간 것만큼 뭐 한다는 얘기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때 나가는 건 누구 때문에 나가요? N극 때문에 나가죠. 들어오는 건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되죠? S극 때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항상 붙어
다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석의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자석의 n극과 s극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n극에서는 나가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s극은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데 임의의 면을 갖다가 잡아보면 항상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된다? 이 안에 뭐 자아가 있다고 하면 n하고 s라는 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n하고 s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어떤 특징을 얘기해요? 자기홀극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게 맥스웰의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첫 번째는 전기선속을 생각해주면 그 전기선속은 뭐에 비례한다? 그 알자전화, 그러니까 홀전화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기선속을 구하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된다? 자기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맥스웰의 세 번째 법칙은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암페어의 법칙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암페어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서 전류가 뭐를 만드는,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라는 게 암페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얘기 안 했지만 여기에 뮤제로 입실론 제로에 dt분의 d 파이 e 이거는 어디서 생각해 주냐면 축전기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도선이 있는데 뭐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으면 사실 축전기는 지금 여기 중간이 뭐 한 거예요?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전류의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흘러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무언가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에 해당되는 변위 전류가 된다라는 요게 바로 이거는 이렇게 요거까지 써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정된 암페어의 법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수정된 암페어의 법칙이 되는데 암페어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전류가 뭐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현상이라는 건 대칭적이죠. 그럼 무엇이 무엇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인데 중요한 것은 그냥 자기장이 아니라 뭐한 자기장이 된다?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도선이 있다라고 하면 N극이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변하죠. 근데 전류라는 것은 건전지가 있어야 흐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건전지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전류가 생긴다. 그때 생기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뭐 하는 방향으로? 막는 방향. N극이 다가오는 게 싫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S가 돼서 요런 자석이 만들어져서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요렇게 흘러가는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유도전류가 생긴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뭐다? 유도전압, 다시 말하면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니까 유도전압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유도전압이란 말도 쓰고 유도기전력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N에 이거는 코일의 가문수예요. 아까 여기 지금 하나만 그렸는데 여러 개가 되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dt분의 dB. dB라는 것은 자기선속이 되는데 즉 자기장의 변화가 무엇을 만든다? 전압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뭐를 만든다? 전압을 만든다.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 된다?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압이 만들어지면 어떤 회로에 전압이 만들어지면 전압이 생기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형성돼요?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만든다는 것은 전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뒤에 그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무엇이 된다는 거다? 유도기전력이 된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설명을 했거든요. 자, 요 의미는 뭐다? 여기서 유도기전력이 마이너스 n의 의미는 뭐다? 지금 자기장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을 얘기해 준 건 렌츠라는 사람인데, 지금 그냥 도선이 있는데 n이 가까이 오면 n이 다가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위에는 n, 밑에는 s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전류가 생긴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다? 자기장의 변화를 뭐하는 거? 방해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장의 크기가 변해도 되고요. 두 번째, 전선이 확장됐다고 한번 볼게요. 전선이 확장돼도 이 전선 안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자석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죠. 그렇게 되니까 요런 경우도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파이 B라는 것은 B 곱하기 S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압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생겨서 전기장을 선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가 된다.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무엇을 만든다?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죠. 자, 요 밑에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고 여기 도선이 움직일 수 있는 도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V라는 속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건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전지가 없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죠. 처음에 여기 있다면 통과하는 건 2개, 4개, 6개로 증가하니까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류가 생길 수 있고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것은 유도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이거의 반대 방향이 흐르는 거고 지금 요거는 몇 번이 감겨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 감겨져 있는 거랑 똑같죠. dt분의 d에 b 곱하기 a가 됩니다. 마이너스 dt분의 d 그러니까 b 곱하기 a인데 b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dt분의 da가 되는데 자 길이가 l이고 v라고 하면 어떤 dt라는 시간 동안 가면 어떻게 돼요? 면적은 b의 dt분의 d에 l 곱하기 v 곱하기 dt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dt 없어지면 여기서 생기는 유도기전력 V는 BLV가 되고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오메 법칙에서 R분의 V가 되니까 R분의 BLV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면 뭐를 받죠? 힘을 받죠. 힘은 ILV가 됩니다. ILV가 되는데 아시지만 아까 I가 R분의 BLV가 되니까 요 도선이 받는 힘은 어디다? R분의 B제곱 L제곱 V라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받을까요? 이 변화를 뭐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보면 전류가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되니까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N극이 다가오니까 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전류가 위로 가고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다가 힘이 작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자, 상호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유도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를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저 윗부분에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석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석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생긴다라는 얘기로다가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아래에다가
자, 코일을 그냥 놨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코일은 어떻게 되겠죠? 지금 건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하는 자기장은 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건전지가 없는데 만들어지는 전류니까 무슨 전류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여기 2에서 생기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N2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로다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V에 마이너스 이걸 델타를 갖다가 D로다가 바꾸면 DT분의 N2에 파이 B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생기는 유도 전류는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기 선속의 변화. 근데 이 자기 선속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결국 위 1번 회로에서 전류가 생겨서 생긴 거겠죠. 다시 말하면 N2 곱하기 파이 2가 변화가 생긴 건데 이게 결국 뭐에 비례한다? I에 비례한다는 거죠. 위에 흐르는.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이퀄로 만들려면 상수를 놓고 I를 곱해주면 되고 요때 요 M을 갖다 상수를 뭐라고 한다? 상호 유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호 유도 개수니까 V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DT분의 D에 MI M을 앞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M분의 DT분의 DI가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밑에서 전류가 흐르고 위에서 유도 전류가 돼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상호 유도 개수는 어떻게 된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왼쪽 편에는 교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극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을 직류. 근데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바뀌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벽에 들어온 건 보통 60Hz에서 120Hz입니다.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거나 120번 바뀌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는 건데 전압이 V1이 걸리고요. 가문수가 N1이라고 놓겠습니다. 요 오른쪽에는 N2 감아져 있는데 지금 건전지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요 도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기 선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철심 때문에 여기서 생긴 자기장이 몽땅 오른쪽 회로 가운데를 몽땅 통과하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지금 원래는 자기장이 0이었는데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거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오른쪽 회로에 유도 전류가 생기고 유도 전압이 생기겠죠. 그럼 오른쪽에 생기는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2에 DT분의 D 파이 B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긴 여기 V1에서 생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때 생긴 전압은 마이너스 N1에 DT분의 D 파이 B로다가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당 자기장의 자기 선속의 변화는 같으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이거는 마이너스 N2분의 V2 그 다음에 이쪽은 N1분의 V1을 넣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V1분의 V2는 N1분의 N2라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V2의 전압으로 쓰면 V1의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N1에 비해서 N2가 많이 감기면 V1보다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송전을 할 때 보면 고압으로 보내죠. 고압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했을 때 이 코일의 개수, 그 가문수보다 N2의 가문수를 많이 감으면 되겠죠. 많이 감으면 전압이 높아지고 N1에 비해서 적게 감으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N1 쪽에 있는 에너지가 N2 쪽으로다가 전달이 되는데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 전류 아이완이 흐를 때 아이완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단위 시간당 생기는 에너지는 I1 곱하기 V1이 되겠고, 여기서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I2분의 V2가 됩니다. 그러면 옮기면 여기는 I2분의 I1은 V1분의 V2가 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I2분의 I1 변압기에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전압과 가문수의 관계는 뭘로다가 유도했어요?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유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떤 걸로 유도가 된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다가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